안녕하세요. 요즘 혹시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일이 많으신가요? 보통 우리가 50세가 넘어가면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알고 있던 사물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 서 있던 적도 있어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면 건망증은 뇌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혹시 치매 초기가 아닐까라고 걱정부터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새로운 정보를 외우는 단기적인 기억력은 감소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겪은 인생 경험에서 얻은 지식들로 만들어진 정신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판단력이나 통찰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월등해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하기만 한다면 나이를 더 먹는다고 해서 뇌세포가 빨리 소멸되고 치매가 걸릴 거란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업무에 대한 걱정, 교통체증, 나쁜 인간관계 등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조금씩 뇌를 파괴하고 신경세포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시냅스를 손상시켜 결국에는 뇌기능의 저하를 유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가 분비하는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어서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어 심장병과 고혈압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줄이고 살아야 하는 5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남은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얼마 전 친구 모임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먹었는데요. 예전 같으면 2에서 3인분씩 먹고 소주는 2~3병을 거뜬히 먹었던 것에 비해 고기는 1인분도 먹기가 힘들고 소주는 인당 1병도 먹지 못했습니다. 주량도 확 줄었고 음식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 식사량은 자연스럽게 줄어가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돈 씀씀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 퇴직을 예정하고 있거나 또는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직장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확 줄어들게 되죠. 수입이 줄어드는데 소비 지출을 재정과 똑같이 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여서 쓰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계절마다 사던 옷들도 줄이고 자동차도 소형차로 줄이고 될 수 있으면 외식 횟수도 줄여가는 겁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간소하게 살면 사는 것도 단순해지고 청소할 것도 별로 없고 편안해집니다. 요즘 일주일 동안 마트에 가지 않는 걸 도전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버티다 보면 오히려 냉장고에 음식물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다 보면 창의적인 요리가 나오게 되고 요리 실력도 올라갑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한 요즘 적게 먹고 적게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관계, 즉 나쁜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살아가면서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다고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일 우선시해야 할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평생을 함께할 존재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두고 소중히 여기세요.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정리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이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연락처는 과감히 삭제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상대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 목록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정보들을 차단하고 메신저를 탈퇴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모든 모임이나 경조사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아끼고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해 보세요. 젊을 때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눈치도 보고 체면을 생각해서 꼬박꼬박 다 찾아다녔다고 하지만 나이 들면서 모든 경조사를 다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내에서 한 명만 대표로 참석을 하거나 요즘은 메시지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정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다 보면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루 중 일부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사용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독서, 명상, 운동, 감상, 취미 활동 등으로 자신에게 집중해 보세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많이 듣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알게 되실 겁니다.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간단히 안부를 전하세요. 꼭 직접 만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비대면이라도 충분히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관계를 맺을 일이 생겼다면 그 관계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감정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때로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이 들 수도 있지만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남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줄 때도 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절대 사람에게 기대하며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내 감정을 담지 마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사람이든 일이든 끊어내야 합니다. 그건 내 행복을 위한 일이고 나를 위한 일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단순히 인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찾는 과정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생기는 여유를 자신에게 투자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화를 줄이세요. 나이가 들면 참을성이 줄어듭니다. 몸이 변하고 건강 문제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요. 심적으로는 은퇴나 재정적인 문제로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화를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화를 길들이지 못하고 쌓이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화를 내면 가족, 친구, 인간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취하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를 내버리는 경우고 또 하나는 화는 나지만 내색하지 않고 꾹꾹 참는 경우입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화가 나면 그냥 표출해버리는 게 제일 간단하죠. 화는 낼 때는 잘 모르지만 한번 화를 내고 나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만큼 에너지 발산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화를 내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나요? 주로 더 세게 맞받아치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내가 힘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두들겨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가 나지만 참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때 화를 참기로 선택한 건 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서 참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화는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보통은 화가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게 되면 약간의 화가 남아있더라도 천천히 사라집니다. 둘째, 화가 사라지지 않을 때는 화를 지켜보세요. 일단 화가 났다는 걸 내가 인지하면 그 화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화가 난다라는 것도 하나의 감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유지되다가 사라지고 10분 정도 유지되었다가 사라지고 합니다. 하지만 화를 참았을 때는 계속됩니다. 5분이면 5분,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참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화가 일어나면 그걸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화의 존재를 매우 뚜렷이 본다는 뜻에서 이를 관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미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러면서 천천히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부드럽게 표현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화가 날수록 상대편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옳다는 것을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화를 줄이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또한 줄어들고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높아져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이고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위해 화를 다스리며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몸과 머리를 많이 쓰세요. 젊은 시절의 맑은 머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50 이후부터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람의 몸이나 뇌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기능이 좋아지고 덜 쓰면 덜 쓸수록 퇴화한다는 말은 용불용설이라는 학설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걸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책 읽기, 글쓰기, 바둑 등을 통해 뇌를 많이 사용하면서 살면 그만큼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도 하죠. 그 세월 동안 노후의 생활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세 이후까지 유지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관건은 앞으로 60대, 70대 생활 방식에 달렸다고 하죠. 70대 초반에 치매에 걸리거나 환자가 된 사람은 1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생 동안 늙어가는 것에 저항하거나 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예전 같지 않게 의료 기술이 발전해 있고 70대 무렵까지는 현역 때와 비교해도 그다지 변화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노후를 받아들이는 시기는 80세부터라고 하는데요. 신체적으로는 차이를 모르지만 사실 전두엽의 노화는 이미 40대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집안에만 있게 되고 활발하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위해서라도 새 직장을 구하거나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은둔 생활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70세가 넘어서까지 그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면 단숨에 뇌 기능과 운동 기능을 노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독을 즐기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혼자가 되라는 건 세상과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면에 나와 마주하며 깊은 사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여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관계에 대해서도 실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 좋은 관계도 자연스럽게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소음이 많아요.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시끄럽다 보면 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어느샌가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해요. 내면에서 말하는 진짜 나를 알게 되면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길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삶을 발전시키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50세 이후 무조건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봤습니다. 첫째, 돈 씀씀이를 줄이세요. 둘째,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세요. 셋째, 화를 줄이세요. 넷째, 몸과 머리를 많이 쓰세요. 다섯째, 주변에서 벗어나 혼자가 되어 보세요.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습관으로 살아가다 보니 의식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